관세 강화는 무역 긴장감에 대한 심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걱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려감이 작용을 합니다. 우려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건 보유하지 않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 주식, 원자재를 회피하고 안전 자산인 지금 현재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정통적인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자 비트코인은 굉장히 특이한 자산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자 안전 자산으로 묶이고 있는데 위험 자산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안전 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 쪽으로 수급에 대한 주체가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정통적인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모든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시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역사적 사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시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몰려들면서 21년까지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 전망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이제 독자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그리고 ETF에 대한 승인 지속 여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글로벌 모든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논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만큼 많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 지금 현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참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환사채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은 전환사채를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요 남는 금액으로 뭐를 할 것이다. 바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도 띠고 있고 위험자산에 대한 이런 성격도 두 가지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트럼프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관련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수호가 지금 근데 미국이 담당을 해야 된다.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 내 채굴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POW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코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시가총액 큰 놈 누굽니까? 바로 비트코인 채굴 증명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코인도 POW 채굴 증명 방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다가 세계 최대 채굴 산업을 활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텍사스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를 하죠, 여러분들? 풍력 발전.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리고 텍사스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쐬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을 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끌어다가 어디에 쓸 것이다. 채굴 산업을 활성을 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 말 트럼프 NFT 카드 출시로 인해서 굉장히 또 화제를 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관련 영향에
미국에 대한 암호화폐 요약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세금도 감면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새로운 금본위제가 될까? 미국에 대한 주도로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더 크립토에 따르면 바네크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해서 글로벌 통합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기반이 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신시루 루미스 상원 의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비축 제안을 주목을 하였고 이 계획은 총 100만 비트코인에 대한 즉 전체 물량에 대한 4.76%를 비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글로벌 금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4%와 비슷한 수치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겔은 금 보유량이 경제 강국에 대해서 지표가 됐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역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열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1821년 영국의 금본위제, 1871년 독일의 금본위제, 그리고 1873년 미국의 금본위제를 도입했던 사례를 보시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은 21세기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코인 방송 접어라, 코인 상승은 시바이노 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은 단기 악재로 끝날 수준이지 비트코인에 대한 4년 주기 사이클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악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뿐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에 대한 무리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이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약해지면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테고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정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양적 완화죠, 여러분들. 양적 완화. 시장에 대한 공급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신만전자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400% 이상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은 계속적으로 뭐를 야기를 시켜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시키게 되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위축이 되죠.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페드에서 뭐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는 노련한 협상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뭔가 돈을 트럼프, 멜라니아 코인 별의별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련한 협상가답게 좀 많은 이런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이 기회다. 이더리움을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관세 폭탄에 대한 정책에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이번 폭락을 틈타 이더리움을 매집한 정황이 전해졌다.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기반에 대한 대출 등 여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차남 에릭 트럼프도 지금 현재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을 우리가 좀 지금부터라도 좀 적립식으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매수를 하셔도 나중에 이더리움 코인 못해도 2천만 원까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죠.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바이누 코인도 이더리움 발행위 ERC20에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2천만 원 만약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이누 코인은 13원도 저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억 7,108만 달러에 대한 순유입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페더레티, 블랙록, 비트와이즈, 플랭클린, 템플턴 등등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바이누 고래가 20% 하락에도 고래 매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6조 3,300억에 대한 시바이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도 근황은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도 압력은 낮아지고 있고 매수 압력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대형 보유자들은 꾸준히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누 소각률이 1155% 급등, 1516만 시바이누 코인이 영구적으로 소각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시바이누가 610쪽에 대한 물량은 단 10개의 지갑이 보유를 하고 있다. 자, 요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센티멘트는 시바이누가 상위 10개 지갑이 전체 공급량 61%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613조 이상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을 단 10개 지갑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시장 가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대주주 지분이 지금 현재 한 61%, 그리고 뭐 다른 차명 계좌를 써가지고 한 61%에서 한 80%까지 10개 이상에 대한 대주주들, 10명 이상에 대한 대주주들, 뭐 형님, 누님, 아버님, 아들, 뭐 차남, 뭐 장남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이제 대주주가 거의 한 61%에서 한 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이 여러분들 이 단 10개의 보유를 하고 있는 이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이런 의지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욕심, 이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단 10개에 대한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고래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딴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비슷한 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영풍재지를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영풍재지. 자, 영풍재지가 2022년에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였냐면 한 68%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주주가 지금 이제 영풍재지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정말로 필승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영풍재지를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넘게 좀 찍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보시게 되시면 5,5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5,500원. 5,500원에서 한 7,500원. 근데 대주주가 한 65%에서 한 69%, 그리고 차명 계좌까지 해가지고 한 단 10개의 계좌에서 지금 한 75%에서 80% 정도에 대한 물량을 영풍재지 대주주가 갖고 있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5,500원에서 48,000원까지 얼만큼 상승을 했습니까, 여러분? 7배에서 10배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바이누 코인도 좀 요런 식으로 좀 느낌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가가 시바이누 도지코인이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바이누 코인의 1차 목표가 0.00081달러로 현재 가격 대비 840% 이상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이 한 840% 이상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요런 식 아니죠, 여러분들. 요딴식이죠, 여러분들. 요딴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바이누 코인이 또 얼마나 또 크게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가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